보자. 아이고, 오늘 1월 24일 조선일보 일면 기사는 그 트럼프 100일 작전 첫 타깃은 나프타. 나프타는 이제 NAFTA인데 요거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제 보호무역적인 기조를 쭉 늘려나갈 생각인 거고, 이거는 미국에는 축구일 겁니다. 미국은 아마도 잘 살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타격을 받을 거고, 중국도 지랄한 판에 미국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대선 앞두고 정부 조직 개편 설 일손 놓은 공무원 하나니까 뭐 이게 당연한 얘기지.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에서 몇 주 전부터 사실 계속 이제 그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하다 지랄병 하는데, 조선일보 기자들 수준부터 좀 끌어올리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보료 583만 가구 덜 내고 고소득 54만 가구 더 낸다. 요거는 그 건보료 개편 안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재산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는 지금까지 많이 걷었어요. 근데 이제는 재산으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재산 1억이지만 소득이 30만 원이고, 내가 누가 재산이 30만 원이지만은 소득이 예를 들면 500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지. 글쎄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반기문은 어디로 갈지 이르면은 내일 결정한다 라고 하고, 이명 기사는 송파 세모녀 같은 집 건보료 월 48,000원에서 13,100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보료 그 관련해서 개편이 되면서 그 재산보다는 소득 상황으로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장단점이 있고 명확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고재산자, 재산이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건보료를 좀 더 받을 것 같긴 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법망을 빠져나게 둘 것인지, 아니면은 좀 건보, 그러니까 어디 보건복지부에서 좀 돈 거둘 생각이 있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공무원들 생각이 그렇지 뭐. 직장인 가족에게 얹혀있던 10만 명 피부양자 내년부터는 건보료 내야 한다. 연소득 3,400만 원, 재산 5억 4천만 원 기준 넘으면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해서 이제 스스로 건보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네요. 자, 3면입니다. 가속도 붙은 무역협정 뒤집기, 한국 때리기도 빨라진다. 이거는 미국 쪽 이야기고 넘어갑시다. 뭐 미국 이야기는 맨날 나오는데, 나프타 미국 왔는데 멕시코에 한국 기업 183곳 어찌합니까? 사면입니다. 이재명 전 국민 연 30만원 토지 배당금 줄 것이다. 이재명이 지금 무리수를 막 두고 있는데, 김부겸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말고 지금 주가가 잠깐 올랐던 박원순도 그렇고, 뭐 주가가 잠깐 올랐던 사람들이 막 무리수를 던지고 있어요. 별로 잘 안 될 겁니다. 이거 누군가는 내가 밥상을 엎을 거라고 했는데, 누가 사실 지금은 다들 밥상을 엎을 분위기라서 누가 밥상을 가장 크게 엎을 것인가, 예, 한번 기대를 기어보는 게 좋겠죠. 그죠? 출마 선언 미루고 경선율 미팅도 안 가는 두 남자. 요거는 박원순하고 김부겸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박원순 김부겸의 주목받는 행보, 출마 선언은 설 이후에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어쨌건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늘 얘기하는 것처럼 조선일보의 논조는 반민주당이 아니고요, 반문재인입니다. 반문재인 혹은 반민주당 대통령 후보. 만약에 대권 주자가 문재인이 아니라 안희정으로 바뀌면 지금까지 안희정에서 호의적으로 기사냈던 거 싹 입 닫았고 나서 문재인을, 그러니까 안희정에 대한 이제 안티테제를 만들어낼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여러 정당과 연정도 가능하다. 안철수 DJ 이어 20년 먹거리 만들 것이다. 호남 관련 이야기고, 문재인 민정수석 때 삼성 엑스파일 특검 막은 의혹. 요거는 이상호 관련한 기사인데, 조선일보에서 이상호를 참 안 좋아할 텐데, 이상호가
터트리자마자 문재인이 불리한 걸 터트리자마자 딱 이렇게 실어주시는 걸 보면은 참 감개무량할지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련한 이야기가 있고, 난 여기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황만 알합니다. 자, 오면입니다. 반기문 난 역시 보수 범여권에 먼저 둥지 틀 듯. 반기문은 유김당과 같이 갈 거예요. 유김당이나 국민당 갈 건데, 국민당은 반기문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을 거고 그냥 따라갈 생각만 있을 거고, 유김당이 아마 본인들이 왔으면 싶겠죠. 새누리당 쪽은 안 갈 거고. 사실 제일 큰 변수가 있다면 그건 역시 이제 반기문이 민주당으로 가는 건데, 아마 그런 일은 천지개벽해도 없겠죠, 그죠? 그러면 진짜 대선이 한번 뒤집어질 듯. 진짜 병림픽이 되겠지 그때는. 자, 박연차 불손하기 짝이 없어. 반기문 1, 2장까지 공개하며 23만 달러 역 전면 부인은 그렇다 치고, 반기문은 자기 조카가 병역 기피 때문에 수배 중이라면서. 자, 박지원 반기문의 셔터 내렸다. 김종인과는 만난다. 반기문 야권과 합칠 생각 없는 듯 손학규와 연대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국민의당의 박지원의 줄타기 기사고, 새누리당 10여 명 설전 후 2차 탈당 고민 중. 나머지 기회제의자들이 이제 눈치를 보고 있다. 수도권은 이제 유김당으로 가고요. 충청권은 반기문 쪽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재밌는 얘기는 없네요. 육면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황교안 폐하 대선 출마의 묘한 여운. 개새끼나 개미새끼나 다 나서가지고 지랄병이지. 신년회견에서 질문받고 명확한 부인 안에 심상치 않은 행보다. 자, 황교안 폐하 회견 비판한 바른 유김당 대표이네. 나에게 이럴 건가. 황교안은 그러니까 지금 가는 꼬라지 보면 이제 딱 예전에 그 뭐예요, 국무총리 하다가 그 문자로 해고 통보 받을 수준의 인간인 거지. 딱 그 정도 사람인 거죠. 자, 누드화의 박 대통령 얼굴 합성한 그림 국회 전시 논란. 표창원이가 주최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네, 처음 보는 이야기라 가지고. 자, 박 대통령 직무 정지 후 첫 외출, 국립현중원 찾아 부모 묘소 성묘. 자, 뭐 그렇답니다. 자, 8면입니다. 기재부 쪼개기, 기획재정부 쪼개기, 문체부 축소, 해수부 폐지설, 공무원 뒤중승. 아까 이제 1면에 공무원들 일 안 한다 뭐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정부 조직이 개편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편되고 나면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붕 뜨게 되니까 본인들도 뭐 일할 생각이 없겠지. 일할 맛이 안 나겠죠. 근데 뭐 어쨌건 이걸 바꾸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잘 돼야 될 텐데. 현대중공업 올해 도크 11개 중 절반이 놀려야 할 판이다. 절반을 놀려야 할 판이다. 정부 계란 첫 직수입 설 전에 2200만 개 풀기로. 요거는 중간 상인들이 계란을 많이 좀 쟁여놨다면서요. 그래서 직수입 계란 들어오자마자 그거 된다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십새끼들이. 그래놓고는 사람들한테 생산자들 돈 많이 번다고 사기를 쳐. 정작 계란을 직접 이제 만들어내는 양계 농가들은 돈을 많이 못 벌었을걸. 자, 39명 증인 폭탄, 대통령 측 재판 지연 작전. 7차 변론까지 6명 증언했는데 현재 6배 넘는 신청 납득 안 돼. 국회도 진술서 내면돼 반발. 황창규 회장 증언 분리할 텐데 왜 날 신청인지 모르겠다. 박근혜는 시간을 끌면 좋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식고 있고요. 거기다가 프락치 새끼들 또 날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나 박원순은 계속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제 폭탄 터트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박근혜든 새누리당이든 반기문이든 어쨌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좋은 거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좀 더러운 거죠. 절차상의 문제이니까. 예, 유질룡 박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 좆된다고 했지만 묵살당했다. 특검에서 얘기했다고 하고, 농성 서울대생 교수 교직원 20명형 20여 명 4시간 감금. 요거는 서울대 이제 시흥 캠퍼스를, 서울대 시흥에다가 서울대 캠퍼스를 또 하나 만든다 라는 거에 대한 반발로 학생들이 저러고 있는데, 사실 나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대생들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우리나라의 미래들이니까 아마 잘 알겠죠, 그죠? 자기의 미래가 위협받는다는 걸. 뭐 깊은 뜻이 있겠지. 난 잘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살 뺀 탄핵 사유에서 제출했다. 빨리빨리 통과시키려고 국회 쪽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이고. 김기춘 13년 만에 바뀐 운명, 뭐 월간조선처럼 이렇게 기사 썼는데, 부제가 이겁니다. 2004년에는 노무현 때죠. 탄핵 소추위원이었고 이번에는 헌재 증인이다. 11면입니다. 어머님 애 학원 설 특강 때문에 못 가요. 절대로 집에 가지 않겠다는, 절대로 이제 제사 지내지 않겠다는 그 며느리들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녀 뒷바라지 이유로 시댁에 안 간다. 강사한테 전화해서 정상 수업 해달라, 그리고 특강이 없으면 아무거나 추가해달라라고 뭐 그런 얘기도 있답니다. 아버님 회사 당직 서느라 못 내려가요. 근무 자청하는 직장인 며느리,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세배로 갚았지만 용서하지 못해. 이건 뭔지 모르겠네. 자, 넘어갑시다. 우병우 과태료 1000만원 변협 수임액 건수 신고안에 징계. 요거는 우병우 선생님 그 되게 청렴하고 그 속에 등거 없으신 분이라 가지고 1000만원 내려 그러면 허리 휘겠네. 그죠? 굉장히 청렴하신 공화국의 민정수석이셨잖아. 자, 외국 근로자 1% 늘면 내국인 임금 1% 줄어. 요거는 노동연구원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요. 내외국인 2012년부터 일자리 경쟁 관계. 10세기들이 사람한테 사람 대우를 해주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노동연구원 보고서에서 내외국인의 그 일자리, 그러니까 내외국인이 일자리를 두고 이제 경쟁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업종이 겹치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이쪽 이제 일자리, 특히 생산직이나 현장직 쪽 일자리들이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국인들은 기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쏙 빼놓고 나서 이지랄병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외국 이민 안 받겠다,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계속 노예를 쓰겠다라는 말밖에 더 되나. 조선일보 수준이 뭐 그렇긴 한데, 뭐 조선일보 수준은 원래 그렇긴 한데 뭐 좀 그래도 역같긴 하네요. 제동장치 고장 46일 만에 멈춰선 SRT. 네, 뭐 그런 말 있고요. SRT는 그 수서 쪽 그 고속 처리죠. 뭐 잘 돌아가다가 한번 고장 났나 보네. 그 다음 사회면 다른 얘기는 특별한 얘기 없고요. 보령댐의 수위 그 바닥이 보인다, 뭐 그런 얘기 있고. 자, 18면은 국제면입니다. 트럼프와 정상회담 순서 자꾸 뒤로 밀려 초조한 아베. 일본이 얼마나 미국의 엉덩이를 핥고 싸는 설사도 먹고 그랬는데 홀대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아름다운 백악관 전통, 오바마도 트럼프에게 좋은 편지 남자, 뭐 그런 기사 있고요. 다른 얘기는 별거 없고.
문화면은 뭐 늘 그렇듯이 특별한 얘기 없고요. 오늘도 뭐 사실 특별한 얘기는 없네요. 그 옛날에 한 달 전쯤에 12월 말이나 아니면 11월 말쯤에 특검 얘기하고 뭐 시비 얘기하고 그런 얘기할 때보다는 확실하게 기사에 뭔가 논점이 확실하지 않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뒤로 대선 얘기가 나오니까 정치 얘기잖아요. 사실 정치 얘기는 우리한테 좀 루즈할 수밖에 없죠. 잠시만요. 자, 오피니언입니다. 오피니언. 블랙리스트 불안으로 지은 감옥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요거는 근데 현재 그 우리의 블랙리스트하고는 좀 유리된 얘기 같은데, 일단 그걸 소재로 삼고 있긴 한데요. 근데 직접적으로는 사실 연구에 관련한 이야기 같고, 문화 좋아하시는 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는 뭐 그냥 우리 그 뭐예요, 그 자유경제원 시위 잘해요, 관제데모 잘하고 있죠, 뭐 그런 얘기들 있고. 30년 반문만 하다 끝날 건가? 요거는 정치부 차장이 쓴 글입니다. 반문만 하다 끝날 건가? 근데 요게 예를 들면 문재인이 잘하고 있어요, 뭐 그런 글이 아니고요. 그 첫 문장이 내용입니다. 새누리당 탈당파들이 만든 6임당은 요즘 자신들의 정체성을 반문재인으로 잡은 것 같다. 요게 주내용입니다.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것도 해라라는 건데, 그거는 그 문재인을 까는 거는 계속하면서 다른 걸 하라라는 말이죠. 사실 근데 조선일보가 반문재인의 기조를 가장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좀 역설적이긴 하네요. 정치부 차장 선생님. 광장 앞에서 작아진 국가 리더십. 요거는 칼럼인데, 광장 민심은 넘치는데 국가 리더십은 간데 없어. 격변하는 바깥 세상에 눈 감고 안으로 갈라져 다투기만. 군중의 힘 아닌 법치 복해 대북 문제 등의 영향 쏟아야. 그냥 조선일보스러운 글입니다. 보제가 본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관사 안 믿는 사회.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그저께 그 지하철에서, 서울 지하철에서 이제 그 불났던 거 관련 이야기고. 31면입니다. 1954년 미국 대법원, 2017년에 헌재. 요거는 탄핵 관련한 이야기겠지. 54년이면 닉슨이야? 아, 닉슨이 아니고 이건 다른 얘기군요. 그 54년에 요런 51년에 공립학교의 인종분리가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니까 미국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관련해서 아마 지금 사건하고 비교해서 한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근데 조선일보스러운 글이라서 그렇게 썩 기대되진 않습니다. 자, 다음은 계란 유감이라는 칼럼입니다. 요거는 사회부 차장이 쓴 글인데, 계란 유감. 근데 이거는 정작 유통 과정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유통 과정에 대한 글이 아니고, 그냥 이제 유통 과정이나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고, AI 사건에 대해서 이제 대응한 정부의 이제 기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트럼프 희생양 멕시코로 끝날까? 그 다음에 문반 선거 횟수 줄이자, 옳은 방향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 횟수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선이 되면 국민이 얼마나 분열하느냐면서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또 분열한다. 감정에 응어리가 사그라지기 전에 또 지방선거를 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년 예를 들면 5년 만에 한 번씩 선거하고 나서 그 결과로 쭉 가자, 쭉 우리 독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네. 자, 2년 허송 건보 개편 방향 맞으면 결론 내야. 요거는 건강보험료 이제 개편한, 아까 얘기했던 그
재산보다는 소득으로 판결한다라는 얘기고요. 조선경제는 뭐 삼성 배터리 얘기가 맨 처음에 있습니다. 배터리 그 갤로트 X가 갤로트 7 폭발했던 게 그 어제 삼성이 이제 배터리 때문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죠? 그 관련한 얘기 같고, 다른 얘기는 뭐 상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하는 얘기가 하나 있고, 그 말고는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그냥 투자 뭐 그런 얘기밖에 없어서, 투자, 돈, 주식 뭐 그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네, 진짜 그것밖에 없네. 자, 이제는 한국일보 한번 봅시다.